오늘은 자치통감과 모택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72년 2월 21일 닉슨 미국 대통령은 헨리 키신저와 함께 중국을 방문해서 모택동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1969년 1월에) 출범한 닉슨 행정부는 당시 중국과 소련 사이의 분쟁에 편승해서 중국과 대화 채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중국의 모택동 역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소련과의 관계를 대등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모택동과 미국의 닉슨의 세기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만남에서 두 가지가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는 그때 미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선진국이고 중국은 낙후한 후진국이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후진국의 지도자가 선진국에 찾아가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 국가 주석 모택동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또 하나는 모택동이 닉슨을 호텔에서 접견하지 않고 자기의 서재에서 접견을 했습니다. 그 먼지가 가득 낀 옛날 고서들이 가득한 서재, 또 그 때가 묻은 소파, 거기에 앉아서 미국 대통령 닉슨을 접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모택동이 그야말로 평소에 역사의 대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시작과 출발이 중요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만나는 데 있어서 중국이 비록 경제적으로 낙후했지만 미국에게 먼저 찾아가서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첫 만남에서 그 당당한 그 중국의 유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택동이 가지 않고 닉슨을 불렀다고 봅니다. 닉슨이 중국까지 가기에는 마쿠에서 주울레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또 미국은 경제 대국이고 군사 강국이지만 역사가
200여 년밖에 안 되는 신생국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미국으로 봐서는 강점이 될 수가 없죠.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비해서 강대하니까 강점이 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수천 년 역사를 가진 그런 역사 대국이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설명할 필요 없이 그 2000년, 3000년 전의 역사책을 서가에 가득 꼽아놓고 지금 미국의 역사는 200여 년, 아직 300년이 다 안 되는데 미국보다 20배, 30배 역사가 깊은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 서재에 앉아서 말없이 닉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호텔이 아닌 자기 서재에서 접견을 했다고 봅니다. 중국에서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닉슨을 접견해봐야 중국의 호텔이 미국 호텔보다 뭐 더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 모택동에 2000년, 3000년 전에 그 책을 전해오고 있는 그 서재는 미국에는 없는 자랑스러운 중국의 그 문화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서재에서 닉슨을 만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20세기 정치 지도자 중에 최고의 역사가가 마오쩌둥, 모택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모택동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택동은 희생적이고 실제를 중시하는 공산당인일 뿐만 아니라 그는 중국 인민에 대한 중국 인민의 역사에 대한 조예가 매우 깊은 상상력이 풍부한 시인이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이것이 모택동을 만나고 나서 닉슨이 모택동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그 모택동과의 회담에서 역사에 대한 조예가 깊다고 하는 것을 닉슨도 아마 인상 깊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중국 인민의 역사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상상력이 풍부한 시인이다. 모택동은 1914년에 모택동이 호남성 상담현 소산 출신입니다. 1893년생인데요. 그래서 1914년에 그 호남성에 있는 제1사범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책을 거기서 읽게 돼가지고 그 뒤에 뭐 이제 공산당에 가입해서 뭐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행군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심지어는 병이 나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까지도 이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는데, 특히 자치통감을 그렇게 애독을 했다고 합니다. 연안에 있을 때 모택동이 이런 책을 볼 수 있는 지식이 있는 능력이 있는 공산당원들에게는 반드시 이 민족의 역사를 연구하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중국이 성립된 뒤에도 모택동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앞길을 개척하려고 하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점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주의자이다. 역사주의, 역사에다가 주의를 붙였어요. 우리는 역사주의자라고 하면서 특히 이 자치통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모택동이 죽을 때 그 침대 머리맡에 자치통감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 자치통감을 얼마나 많이 읽었든지 그게 다 막 책장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를 여기저기 붙이기도 하고 뭐 꿰매기도 하고 이런 책이 그 위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방대한 책을 17번을 읽었으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모택동이 자치통감을 읽으면서 자기가 평을 하고 구두점을 찍고 이런 책이 지금 영인이 돼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택동이 일생 동안 이렇게 사마광이 쓴 자치통감을 애독하게 된 그 동기가 있었습니다. 1912년에 모택동이 그 호남성에 있는 성립고등중학교에 입학을 하거든요. 그때 그 학교의 선생이 이제 모택동을 남달리 보고, 뭐 이마도 널찍하고 인물도 좋고 그러니까 아마 후일에 큰 그릇이 될 것을 알고 통감집남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통감집남은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통감이 너무 방대하니까 이것을 한번 전체를 통독하자면 뭐 4, 5년 세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요약해서 청나라 걸륭 황제가 한 권으로 편찬한 책이 통감집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감집남을 그 학교에 선생이 권유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고, 특히 그 뒤에 이제 자치통감에 대해서 평생을 애독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모택동이 자치통감을 통해서 거기서 평생 동안 얻은 교훈이나 경험이나 지혜는 무한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 모택동이 그 중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에는 자치통감의 많은 이론이 그 참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모택동이 그
자치통감에 대해서 평가한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자치통감 가운데에는 경제, 무슨 문화 이런 내용은 적고 정치, 군사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택동이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모택동이 한 말입니다. 중국의 군사가들이 반드시 정치가는 아니다. 그렇지, 군사가하고 정치가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러나 걸출한 정치가는 대다수가 군사가이다. 중국의 경우에 그렇다 이거야. 중국에 있어서 개조환대의 시대에, 그러니까 조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군사를 알지 못한다면 그런 지도자가 어떻게 정치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는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 관건적인 시각의 정치는, 그러니까 아주 그 중요한 관건적인 시기에 있어서의 정치는 왕왕 군사 실력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감은 사실 정치, 군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통감은 어떻게 보면 전쟁에 대한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이 통치자가 이 통치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시 한 편을 외운다고 해서 그게 통치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잘 쓴 문장을 한 편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통치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 사람이 수제 조반 3년 불성이라. 수제, 이 수제, 왜 머리가 좋은 사람을 수제라 하잖아요. 수제가 반란을 일으켜봐야 3년이 가도 성공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옛날 사람들이 그 3년이라고 한 것은 너무 시간을 적게 이야기를 했다. 수재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수재들에게 그런 일을 맡겨놓으면 3년은 고사하고 30년, 100년이 가도 성공이 안 된다. 왜냐? 수재들에게는 두 가지 병통이 있다. 하나는 그 사람들은 말로는 잘해요. 말은 많고 행동이 적다 이거야. 옛날에 소위 이 수재라고 한 사람들은 입은 잘 놀리는데 손은 안 놀린다 이 말이야. 실천이 없다 이거죠. 둘째는, 수재는 다 서로 자기들이 잘났으니까 누구도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래서 문인상경이란 말이 있다. 문인들끼리는 서로 제잘난 맛에 서로 상대방을 경시하고 존경을 하지 않아요. 진시황이 이 머리가 뛰어난 수재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분석행위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모택동이 평가입니다. 분석행위, 이게 책을 읽고 이런 것은 수재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재들의 원료인 책을 불사르고 또 그 사람들을 다 구덩이에 파서 묻어가지고 책을 불사르고 수재들을 살해하면 영원히 이 국가가 안정을 이룩해 가지고서 그 진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2세, 3세 영원히 전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불탄 재가 식기도 전에 산동성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그 반란이 일어나는데 수재들이 들고 일어난 게 아니라 유방이라든지 항우라든지 이렇게 원래 그 독서를 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진승, 오광, 유방, 항우 이런 사람들은 다 머리가 뛰어난 수재도 아니고 독서를 많이 해서 문화가 높은 사람도 아니다 이거야.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에는 진나라가 망한 것이지, 수재들에 의해서 진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괜히 책을 불태우고 그 학자들을 구덩이 파묻은 것은 헛짓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만 수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이 수재들은 독서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이 모략을 세우고 계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계책을 세워가지고 천하를 취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방조, 조력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들이 중심이 돼서 천하를 취할 수는 없지만 천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천하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들이 조력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필요한 존재들은 아니고, 현명한 임금이 혼자 현명한 임금이 될 수는 없고, 이 수재들의 도움을 필요해서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역대의 현명한 임금을 보면은 다 수재들을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앉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진승, 오광, 유방, 항우는 수재들이 아니란 말이야. 반란을 주동해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선 사람들은,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 수재는 나라를 다스리고 또 천하를 취하는 조력자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 반란 세력의 주동자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모택동이 자치통감을 읽으면서 그 역사에서 얻은 교훈을 자기가 설명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얼마나 자치통감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있는가 알 수 있는 것은, 대개 역사를 쓰면 그 어느 나라 하은주, 그러면 주나라, 유열왕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주나라는 그 주나라 역사를 쓰려면 문왕, 무왕이 그 주나라의 국조니까 문왕, 무왕부터 시작을 해서 쓰는 것이 상식인데, 주나라의 역사를 쓰면서 주나라 유열왕부터 시작을 해서 자치통감은 그 첫 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왜 주나라 유열왕 시대부터 사막왕의 자치통감이 시작이 됐느냐, 그 이유를 모택동이 설명하면서 사막왕이 주나라 유열왕 23년으로부터 자치통감을 쓰기 시작한 것은, 이것이 중국 역사상에서 발생한 매우 큰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주나라 유열왕이라고 하는 왕이 천자로서 존재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진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시황의 진나라 말고 왜 진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베풀진 진나라 말고 진초, 연제, 한유제어는 그 진나라가 있습니다. 그 진초, 연제, 한유조 할 때 그 진나라, 이 진나라를
그 나라의 대부가 아주 그 실세 대부가 한씨, 조씨, 위씨 이 삼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세력을 키워 가지고 나중에 그 진나라를 이 세 명의 실력자들이 나눠 가져버렸습니다. 나라를. 그러니까 진나라가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로 분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 초, 연, 제, 한, 위, 조 전국 시대의 7나라가 된 게 이 진나라가 나중에는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로 쪼개진 겁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대부들이 그 나라의 왕이 그 힘이 약하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공모를 해 가지고 나라를 쪼개서 나누어 가진 것은 불법이죠. 합법적이지가 않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했는데 주나라의 천자가 결국에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를 다 독립적인 국가로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주나라의 이왕이 그때까지만 해도 천자로서 존재했으니까. 그런데 사마광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주나라 왕실이 쇠락한 근본적인 관건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에 주나라가 망했는데 그 멸망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감이라고 한 책은 정치 지도자에게 통치의 그런 철학과 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나라가 왜 멸망했는가 그 원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마광은 이 불법적인 이 사람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그것을 합법적으로 승인해 준 그것이 주나라가 멸망한 관건이었다. 그것이 요인이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통감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랫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는데 위에 사람이 그것을 승인하면 이것은 이제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금 진나라를 분할해 가지고 세 명이 나눠 가졌는데 그런 불법적인 일을 천자가 승인을 해주면 그것은 원칙이 없는 것이 된다 이거야. 옳고 그른 시비가 없는 것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원칙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 시비가 없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혼란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나라가 망하고 전국시대가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광이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 통치의 하나의 그 경험과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 이것이 모택동이 그 사마광이 주나라 유열왕 시대부터 자치통감을 시작한 원인이라고 이것이라고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저는 정말
모택동이 17번을 자치통감을 읽는 그런 역사학에 깊은 조예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설명이 쉽지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모택동은 그 뒤에 막스 레닌의 공산당 선언이라든지 또 카들 키오치키의 계급투쟁이라든지 토마스 커컴의 사회주의사라든지 이런 책을 보면서 이제 막스주의자로 나중에 됐습니다. 그러나 모택동이 그 죽을 때까지 그 병상의 침대 맡에 놓여 있는 것은 사회주의사나 계급투쟁이나 공산당 선언이 아니고 바로 자치통감이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택동은 공산주의자, 막스주의자였지만 한편으로는 역사주의자였다고 생각합니다.